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6월 17일 날 속초항 출발해서 6박 7일입니다.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경유하는데요. 식도락 여행입니다. 화려한 공연 펼쳐지고요. 쇼핑시설, 오락시설이 있는데 5,000명 탑승 규모지만 얼른 전화하셔야 됩니다. 이봉규 TV만 특별 혜택 드립니다. 발효 홍삼 10만 원 상당인데요. TV조선도 홍보하고 롯데관광에서도 모집하는데요. 거긴 이런 혜택 없어요. 이봉규 TV 구독자 여러분한테만 혜택이 있고요. 공연에는 나태주 등 TV조선의 미스터트롯 팀도 있고요. 다른 가수들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080-526-7777 전화하시고요.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령관님이 육사 몇 기시죠? 30기요. 30기. 제 동기들이 이재수 사령관 등 37기인데.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박지만 등 37기고 우리 사령관님이 30기인데 아니 이런 뉴스가 요즘 나오네요. 애국심만으로 못 버티겠다. 육사 1학년 작년 때 1학년 때 자퇴한 학생이 10%가 넘는데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봤는데, 네. 과거에도 네. 육사 4년 동안에 네. 자퇴가 됐던 공부를 못하거나 또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퇴교를 당하던 30%가 탈락이 돼요. 아, 그렇군요. 과거에도. 네, 과거에도 거기 이제 특정 기만 그런 게 아니고 네. 평균적으로 4년 동안에 입교생들의 30%가 탈락이 됩니다. 우리만 그런 웨스트 포인트도 그렇다고 그래요. 아, 미국 웨스트 포인트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훈련 과정이. 예. 육사는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제 공부가 안 되면 네. 한 과목이라도 65점 이상 이하로 내려오면 예. 1차 그 휴가를 정지시키고 추가 고시를 치게 해줘요. 아, 예. 여기서 패스 안 되면 공부 못하면 그냥 퇴교시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무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침 6시 기상해서 네. 밤 10시 취침할 때까지 일과가 꽉 짜져 있어요. 아, 예.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예. 상생들이 집합만 하면 앞에 나와서 소위 그 특성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 예. 그게 꼭 뭐 계약줄 하는 게 아니고 네. 비스트 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네. 사자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훈련이라. 아. 근데 소위 도시행의 수재들은 네. 이걸 못 견뎌요. 공부는 잘하는데. 아하. 군사훈련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형 수재들은 이 공부는 이상이 없는데 예. 이게 이제 내무 생활이라든지 이제 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주로 퇴교를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농촌행, 소위 말해서 어릴 때 저같이, 예. 나무도 하고, 이 단련이 된 농사일도 하고, 단련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안 들어요. 예. 그런데 공부해서 또 못 따라가서 퇴교를 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 4년 동안에 30%가 평균적으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380명이 들어가서 308명을 인간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병사들하고 장교들하고 봉급 차이도 안 나고. 그러니까 병영 일수도 비슷해지고 이러니까 더 오히려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던데. 네. 저희 때는 솔직히 육군 산하교 간 게 무슨 직업으로 이렇게 간 건 아니었어요. 예. 다 꿈이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죠. 예.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 육사가 또 인기가 올라간 게 직업이 안정이 되니까. 그렇죠. 네. 안정 직장으로 선호해가지고 한때 사관학교들이 인기가 올랐어요. 네. 와글 출시도 삼사관학교도 올랐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밖에 이제 직장도 보수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생활이 다 갇혀 있고 자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 보수도 메리트가 없고 하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이제 깊이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병사들 그렇다고 봉급을 뭐 이렇게 작게 지금 군대 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들도. 그리고 앞으로 병력도 줄어드니까 네. 어쨌든 젊은 시절에 가서 근무하는 그 병사들 적정한 그 보수도 올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요. 제가 그 대대장 할 때는 네.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그 전역병들이 한 10대 명 돼요. 예. 사단에 신고하고 나면 내가 꼭 중대장들하고 점심을 새우깡에 소주 한 잔 먹이면서 내가 내보내면서 예. 미안하다. 나라가 못 살아서 자네들 참 그 당시는 거의 뭐 3년 가까이 됐잖아. 이리 고생하고 그렇죠. 나가는데 예. 양복 한 벌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예. 너희들이 나가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너희 자식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받아 나가는 나라 만들어라. 내가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대대장 때. 그 87년도 그때 6년도인데. 예.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병사들한테도 잘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네. 군의 그 부사관이라든지 예. 장교들한테는 이제 보수 수준을 올려줘야죠. 특별 수당을 예. 특별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게 예, 그렇죠. 특별 수당을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병사들하고 비슷하게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 그럼요. 왜냐면 그럼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가지고 그럼요. 장교 수당 뭐 네. 그다음에 직책 수당 같은 소대장 수당, 중대장 수당, 대대장 수당, 사단장 수당, 이 직책 수당을 넣어줘. 참모 수당 이런 거 수당을 넣어가지고 네. 줘야 되고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그 한 10년을 대령 때 가가 사단장 나갈 때까지 했는데 네. 국방부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요 당직을 서면은 당직 수당을 받았어요. 예. 근데 군인들은 밥값을 5,000원씩 내고 당직을 했다니까 같이 국방부 서는데도 아, 예. 그리고 그 일반직 공무원들은 시내 출장 나와도 출장비를 다 타가요. 다 주죠. 예. 근데 군인들은 출장비가 없고 아, 그렇구나. 자기 돈으로 택시 타고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장 다닌다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조금 개선이 됐겠지만은 네. 이런 거를 일반 공무원들이요 한데도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게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려고 인사복직 차장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그 대령들도 그 당시 수당이 50만 원 직수에 나왔는데 야전에 나가면 그것도 안 줘버리더라고. 아. 그래 이런저런 거를 국방부 장관이 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그 보수 체계 수당 체계를 검토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네. 이걸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 국회에서도 이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러면 장교 지원율이 낮고 부사관 주인이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가 되겠어요. 우리가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대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군대를 최우선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뭐 보수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간부를 회피하고 있고 안 하려고 지원율이 저조하다 이런 보도 나온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보면 잘 됐어요. 예. 잠깐 얘기한 수당 체계를 아. 네, 국방 손해들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과거에 뭐 군부 소위 말하는 군부 대통령 시절에는 군인들이 뭐 호의호식한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 박봉이었고 군인들이 희생당했어요. 네. 오히려 민주화되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 판공비 올려주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보수를 좀 올려주고 그랬어요.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올려줬지만 예. 그래서 저는 군생활 내내 그 보안사 비서실장이 88년도에 그 대대 각 부대 수당을 노태우 대통령 보고해가지고 50%씩 올려주고 네. 기무사령관 가니까 또 그 IMF가 깎여 있더라고. 아, 예. 그리고 김장수 장관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 연대급 이상만 50% 인상시켜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라. 아, 예. 그냥 그야말로 충성만 복종만 강조하고 그냥 그 뭐 말 안 하고 묵묵히 일하니까 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오늘 보도를 보면 오늘 정말 저한테 연락 잘 주셨는데 네. 군의 모든 그 직책, 네. 계급별로 이 수당 체계, 네. 보수 체계를 재검토해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네. 이거 뭐 불평만 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이상한 데 돈 쓰는 국가 예산을 탕진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장교들 그래야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 지키는데 혼신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예. 뭐 영감이니 예. 이 월급 보수 이거요 네. 올려준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뭐 해외에 떠에 돌립니까? 내나 국내 재 소비한다고요. 그렇죠. 예. 보수가 좀 주머니가 두둑하면은 나가서 외식도 하고 네. 물건도 사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아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쥐어 짜서는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 쓸데없는 예산 막 낭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지금 뭐 보니까 뭐 시민 단체들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국고 지원하고 옆으로 세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거 줄여서라도 저 장교들 봉급을 올려야죠. 수당들.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직책 수당, 네. 그다음에 출장비,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수 체계 상향 네.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그 군수내가 네. 국방장관이 이런 걸 가지고 쭉 검토를 해가지고 네. 그 국회도 설득을 하고 네. 대통령도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도 설득을 보고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그 소위 봉급이 170 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7급 공무원 기준에서 이리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장교들 많이 받나요?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보수 체계가 미국은 예. 군인들이 일반 공무원들하고도 다릅니다. 아, 바로 예. 연금 같은 것도 네. 제가 그 인사복지국 차장할 때 그 보면은 네. 미국은 자기 부담도 안 해요. 연금 예. 자기 부담도 안 하고 일반 공무원보다 거의 2배 수준을 줍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음. 그 뭐 부담금 다 내지요.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다 차별 없이 준다고요. 그러면서 군인연금 많이 받는다고 그거 깎으려고 김대중 정부 때 그걸 개정해가지고요. 난리가 내가 그 다시 재개정하면서 아주 애를 먹어가지고 겨우 한 90% 복원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국회 설득하고 막 제가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예. 그 이해를 안 하려 하더라고. 우리 군의 특수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맨날 뭐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소리만 하는데 예. 그런 논리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뭐 공무원들은 생명 담보로 안 합니까? 아, 그렇죠. 예. 군의 특수성. 그는 전쟁 나면 전쟁 나면 목숨 싸우러 나가야 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네. 예편에서도 그 또 전쟁 나면 동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현직 보수뿐만 아니라 연금 체계도 네.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사기를 좀 올려줘야죠. 미국은 군인들요. 네. 내가 미국 훈련소장 할 때 그 미국 육군 훈련소하고 출장 가서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우리 한국계 그 부사관 군인들이 있더라고. 네. 여군들도 있고. 내가 물어봤어. 네. 왜 군을 지원했냐 했더니 네.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대요. 아. 그러면서 대학 가도 대학 학비를 다 전액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죠. 예. 학생까지 예.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게 길을 다 제공해 학비를 다 지원해준대요. 예. 워낙 어쨌든 이런저런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 군인들이 막 그동안에 그 소위 그 민주화되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군복도 입고 시내 못 다니는 그런 군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군에 그 밖에 이 병사들은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봐요. 그러게요. 예. 군인을 이런 천덕꾸리 취급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 길을 펴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실정도 모르고 예. 세금 높아서 자기들은 좀 뭐 받고 잘 사니까 밑에 어려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이 군의 수당하고 그 보수 올리는 거 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군생활 하면서. 네. 그래서 나름대로 hen스를 시켜주고 그랬는데 저 이후 누구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 야, 저 사령관님이 큰일 하셨네요. 제가 그 당시에 군인 연금도 재개정 시켰죠.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없애는 그걸 다시 부활시켜줬죠. 그러게, 아. 그리고 아니 군인 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들이 언제든지 전사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니까 국고에서 좀 지원하고 자기 봉급에서 좀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 군인보험을 했는데 내가 그 맨날 내고 인사복지차장 가서 보니까는 완스탄데 한 달에 한 5만 원 내는데 내 죽으면 500만 원 넣은 보험이더라니까. 예. 그 만 원만 내도 1억 넣는 보험인데 요새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지. 5만 원 내고 500만 원 받는 그래서 보험이 있어. 그놈을 재개정시키고 새로운 법 만든다고 내가 아주 고생했는데 마침 정부고 어디 다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올림픽 대교 탑 올리다가 그 헬기 조종사 떨어져서 그 막 사고 났잖아요. 예, 예. 그때 준이 한 사람하고 상사 그렇죠, 예. 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그 언론에 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매달 3, 4만씩 내고 이 전사 이게 보험금이 300, 400 받는다. 300, 400이요? 아, 야이, 당분이 그건. 내가 5만 원 내고 500 받는 보험이었다니까. 아이, 그거 너무했다. 국가 보건처에서 관리하면서 이걸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예. 내가 국무총리실하고 조정안건 넣어가 싸워가지고 네.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날 사고 나는 바람에 이 언론에 터져가지고 한국 받아서 그 재개정에 신군인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1인당 1억에서 병사들 경우에는 1억에서부터 장군 같으면 한 3억 이상 받도록 그래 보험을 내가 바꾼 적이 아이고, 있어요. 잘하셨네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한글 따지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그 보수 체계라든지 수당 체계 군인들이요. 네. 이 관심 갖는 군에 손해보가 없고 예.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해결하려고 권해하는 사람 그거 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 그 당시 내가 그게 하려니까 위 사람부터 차관부부터 위에서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장부터. 아. 골치 아프니까. 야. 그럼 내가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안 하고 내가 단독으로 언론 불이하면서 해버렸다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때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오는데 그 뒤에도 뭐 누구도 이 관심 안 가죠. 아, 사령관님은 저 군에 있을 때도 그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군 예편하셔가지고도 저 아스팔트에서 나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이 대한민국 지키는 길이고 그래, 그 국민을 지키는 그렇죠. 길이니까. 예. 아니 육사총 구국동지 애국동지회가 있던데. 아, 그는 이제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 내가 예. 처음에 꿈들고 나서니까 예. 한 서너 달 있으니까 막 이제 군인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간호사관학교까지 예. 그 동지회를 결성해갖고 나오기 태극기 들고 나오기 아, 나왔어요. 육사총 애국동지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는 육사뿐만 아니라 육사, 해사, 공사, 아, 3사가 다 있어요. 예, 예. 동지회가 있고 네. 그 총동지회가 있고 그래 했어요. 아, 예, 예. 그때 그 박근혜 대 탄핵 정국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워주셨군요. 아이고, 예.